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구조대입니다. 다들 어서 오시고요. 일단 지금 2023년 2월 9일 오후 1시경 비트코인을 보고 있으면 마이너스 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그래서 지금 23,000불을 깨고 22,500불쯤에 비트코인은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알트코인의 낙폭도 꽤나 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에 따라 위믹스가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왜 이렇게 비트가 흔들리는가, 우리가 또 이 기사를 찾아보자면 연준의 매파 발언 때문에 비트코인이 흔들린다는 해석을 내놓을 수 있겠죠. 연준이 여전히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코인에 영향을 미쳤고 주요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겠죠. 그에 따라 위믹스 주가나 위메이드 가격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현재 게임주가 두루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주 실적 전반의 부진이 찾아오면서 그에 따라 위메이드도 이 영향을 받아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의 어떤 안 좋은 이야기보다 더 나아질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지금이 일어난 일들이 개선될 수밖에 없으니까 거시경제의 환경이나 게임주의 부진 이런 것들도 저는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반등을 이뤄낼 수 있는 애가 누구일까, 저는 그 부분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게임주 중에서 그 실적을 좀 좋게 보이는 애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다음에 이런 주식들이 먼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게임 주식 중에 W게임주가 실적 호조에 신사업 성장성까지 주목을 받으면서 아주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W게임즈의 경우에는 소셜 카지노를 전문으로 하는 게임 개발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메이드가 어떤 게임을 2월 중에 출시할 계획이죠. 바로 슬로코 카지노라는 최초의 소셜 카지노 게임을 위믹스 플랫폼을 통해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가 2022년부터 구축해놓은 것들에다가 위믹스 플랫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유저가 있습니다. 위믹스만을 이용하는 그 팬층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슬로코 카지노를 이용하게 되었을 때의 위믹스 반전,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재 게임사들이 진짜 이런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서 눈길을 돌리는 곳은 결국에 해외 시장이거든요. 근데 해외 게임 개발사들도 각자 나름대로 실력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게임 개발사가 지금 그 공고한 해외 개발사를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는 게 너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해외로 눈을 돌릴 거면은 해외 개발사들이 하지 않는 블루오션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들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 편견을 우리 한국인보다 더 심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편견이 시작되었나 생각을 해보면 엑시 인피니티 같은 돈 버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블록체인 게임이 편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하지만 위믹스는 어떻습니까? 재밌는 게임에다가 고도화된 토크노믹스를 붙여놨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도 매우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해외 진출할 거면은 해외에서 어떤 한 자리를 분명히 차지할 수 있는 분야로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위믹스가 보여낼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2022년 실적의 부진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2023년의 반전을 이뤄내는 것도 당연히 위메이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 1분기 실적이 실제 2분기쯤에 공시로 나오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하면은 위메이드의 흐름은 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부분은 바로 나이트크로우죠. 나이트크로우가 3월에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 4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믹스의 시계열을 놓고 보면은 미르M을 필두로 하여서 2월에 슬로코 카지노, 3월에 애니팡 출시가 추정이 되고 4월에 나이트크로우 국내 버전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좋은 흐름을 잘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3년의 위메이드는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이트크로우 티저 홈페이지가 열렸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나이트크로우에 대해 더 다양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nightcrow.co.kr 들어가셔서 CM톡이나 트레일러를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메이드 플레이가 역대급 매출을 달성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은 별로거든요. 근데 이 지금의 단기순이익, 지금의 영업이익, 지금의 역대급 매출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위메이드 플레이의 블록체인 게임입니다.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달려있는 겁니까?
썬데이 토즈를 위메이드가 사면서 여기에다가 블록체인을 붙이기 위해서 이거 사가지고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이름을 지어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위메이드 플레이의 시작은 블록체인 게임으로부터 출발을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례가 바로 애니팡 글로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메이드도 그렇고 위메이드 플레이도 그렇고 이 시작 자체가 2023년부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올해의 달라질 흐름을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라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터닝할 때가 가장 힘이 크게 실리기 때문에 2022년 안 좋은 한 해를 건너뛰고 2023년에 위메이드가 성과를 보여낼 것들이 정말로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실제로 시장에 보여지게 되었을 때의 흐름의 변화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부분이 바로 STO 허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STO는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서 그걸 뭐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리고 STO 허용하면서 뭐 직접적으로 수혜 볼 수 있는 주식은 그 STO를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들, 카사나 뭐 아트인가이드, 얘들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당연히 할 겁니다. 근데 그것 외에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바로 지갑업체입니다. STO가 결국에 나오면 그거는 토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토큰을 보관하기 위해서 STO 발행하는 그 증권사들은 결국에 지갑업체와 협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권사의 손을 잡기 위해서 지갑업체가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기사가 오늘날 등장하고 있는데요. 국내의 지갑 중에 해치랩스처럼 SK증권과 STO 사업을 위한 R&D 구축 협약을 맺은 것도 있지만 최근에 비썸 로또다, 아이오 트러스트, 헥슬란트 등도 STO 사업 론칭을 위해 증권사들과 이전보다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비썸 로또다의 경우에는 앞서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등으로부터 105억 원 상당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한 바 있는데, 이를 계기로 STO 사업 관련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민철 비썸 로또다 대표는 주주로 삼성증권,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이 있다며 이들이 처음 투자할 때부터 이런 식의 트렌드가 올 거라고 기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환경이 구체화되면 점진적으로 사업을 논의하거나 협업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STO 활성화가 되기 이전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이 비썸의 자회사인 로또다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런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에 STO 허용에 따라 이런 증권사들이 로또다와 협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로또다에 투자를 한 기업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어딜까요? 위메이드란 말입니다. 위메이드는 과거에 비썸의 자회사 로또다의 위믹스를 활용해서 10억원 상당의 투자를 진행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STO가 허용나면서 지갑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만큼 위메이드가 로또다에 투자를 한 것의 투자 성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는 위믹스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투자 수익이나 지분 또한 위믹스 재단이 모두 보유하고 있어서 차후 위믹스의 성장 재원으로서도 활용이 될 수 있고 소각 재원으로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의 투자 안목이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실이고, 이것이 또 널리 알려지게 되었을 때 위믹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위믹스에 대한 수급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위메이드 김석환 부사장이 이더리움 레이어2 신사업에 관련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디지털 데일리와 인터뷰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부사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메이드가 이더리움 생태계에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온보딩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겠다. 위메이드 김석환 부사장이 향후 위믹스 토크노믹스 확장 전략은 롤업 기반 이더리움 레이어2라고 밝혔습니다. 김석환 부사장의 추가적인 멘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자면, 레이어2는 이더리움의 수백만 TPS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전 세계 블록체인 업계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며, 세계 최대 블록체인 생태계인 이더리움 집중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위믹스 생태계를 연결하면 결국 거버넌스 토큰으로서 위믹스도 활용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김 부사장은 가스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과 위믹스에서 동시에 받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하며, 오는 3월 중에 옵티미스틱 롤업 테스트넷을 공개하고 이후 6월에 정식으로 테스트넷을 끝내고 메인넷을 론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끝내고 정식으로 나오는 메인넷에는 위메이드의 NFT 마켓플레이스를 비롯해 클레바, 컨버터 등과 같은 신규 프로젝트들이 시범적으로 온보딩하게 될 것이라고 하며 위믹스 3.0에 온보딩하는 파트너들도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믹스 3.0과 이더리움 메인넷에 동시에 온보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 위믹스 사용처가 넓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현재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유저 수나 시장의 크기 자체가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거든요. 비트코인도 이더리움의 풀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DAB 연결되고 어떤 용처를 가지는 플랫폼은 이더리움을 능가할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이더리움 레이어 2 사업을 이어가면서 그 이더리움 레이어 2를 통해서 이더리움과의 연결을 추진한다는 것이고, 거기서 위믹스 코인은 거버넌스 토큰으로서의 용처를 가지도록 해서 위믹스에 대한 수요를 니즈를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더리움 레이어 2 플랫폼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이더리움 레이어 2 플랫폼을 통해서 나오게 될 그런 DApp들은 위믹스와도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더리움 레이어 2 플랫폼 사업은 위믹스의 저변 확대와도 연결이 된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거버넌스 토큰으로 위믹스가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믹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유틸리티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위메이드가 하고 있는 전략은 과거 위믹스 3.0 발표를 하면서 언급했던 그 부분이 맞는 거죠. 위믹스를 중심으로 두고 한 축으로는 게임, 다른 한 축으로는 디파이, 또 다른 한 축으로는 NFT, 다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김석환 부사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위믹스의 중요한 한 축인 디파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위코노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위코노미가 등장하면서 이더리움 레이어 2 플랫폼 사업도 본격적으로 박차를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서비스에서도 위믹스가 거버넌스 토큰으로서 활용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 한 해에 그냥 보여낼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게임으로서의 성장도 당연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지만은, 게임뿐만 아니라 디파이로서의 확장, 이것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STO 이런 거는 결국에 실물 자산을 증권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일과도 또 연관이 있거든요. 지금 보고 있으면 위메이드가 진짜 그 세 가지 축을 두루 키워가기 위한 일들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이것이 올 한 해에 좀 두각을 많이 나타낼 것임이 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위메이드의 2023년, 위믹스의 2023년은 2022년보다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포리원더스 소식도 등장했는데요. 이번에 밸리데이션 서비스 제공 전문업체인 비하베스트가 원더스 38번으로 합류했다고 합니다. 비하베스트는 코스모 SDK 텐더민트 기반의 블록체인에 대한 차별화된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코스모 네트워크의 중요 디파이 블록체인인 크레센트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코스모 생태계의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밸리데이터 노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들은 전문적으로 메인넷의 검증인 역할을 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업체가 위믹스에 하나 둘씩 더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위믹스 메인넷의 안정성이 증대됨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에 오늘날 새로운 포리원더스로 합류한 비하베스트의 소식은 우리 위믹스 홀더 입장에선 긍정적이라 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비하베스트 이후로 어떤 업체가 추가적으로 합류를 하는지까지도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믹스의 두 번째 소각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2월경에 위믹스가 총 1,000만 달러의 재원을 활용해서 2023년 3월 8일까지 소각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거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소각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1월에 등장한 위믹스 800만 개 소각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그 두 번째 소각 소식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각된 위믹스 물량은 500만 개이고요. 2차 바이백 비용은 30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1,000만 달러 상당의 위믹스를 소각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현재 1차, 2차 바이백 비용을 모두 더했을 시 600만 달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400만 달러가 3차 바이백에서 활용이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플렉트에 새로운 게임 토큰이 합류할 것이라는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합류할 게임 토큰은 바로 어비코고요. 어비코는 조만간 출시될 어비스 레전드의 게임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비코가 리플렉트에 합류하는 그 일정을 보고 있으면 어비스 레전드 게임의 출시 시기도 어느 정도 예상해볼 수 있겠는데요. 위믹스 공식 채널에 따르면 어비코의 IMO는 2023년 2월 16일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어비스 레전드의 출시 일자가 다음 주 목요일쯤 되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비스 레전드를 직접 플레이하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될 것으로 보이고, 어비코 합류
이후 리플렉트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위믹스 홀더들이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인 구조대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고요. 유홀더 카페의 가입자 수가 9,900명에 이르렀습니다. 조만간 10,000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유홀더 카페는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홀더뿐만 아니라 위믹스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 간의 정보 소통도 가능한 국내 최대의 위믹스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여러분들의 식견을 높여가시면 어떨까도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